이거는 근데 솔직히 실물로 봐도 별로 적응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그리고 M508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배기구 빵빵하게 뚫어져 있는 거. 아니 어떻게 레드존을 찍는 이 순간까지도 7000rpm까지 다 다르는데 소리 봐. 자, BMW X3 7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친 건데 이게 4세대까지 거쳐오면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중형 SUV다 보니까 새로 결혼하신 분들, 이제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나 혼자 타기도 딱 적당한 사이즈의 차란 말이에요. 성능도 그렇고. 이번에 가장 먼저 좀 둘러봐야 될 거는 플랫폼 자체는 똑같이 쓰기 때문에 크기가 아주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클라 플랫폼을 약간 수정한 상태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지금 얼마나 커졌냐? 길이가 4755mm로 전보다 45mm가 커졌고 폭은 1920mm로 전보다 3cm가 넓어졌습니다. 길고 넓고 조금 더 안정적인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요소들이 전보다는 조금 더 껑충해 보이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봤을 때 차가 가진 스탠스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디자인 요소들이 이상하게 다가왔던 것들이 사실 램프가 삼각형으로 안쪽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의외로 되게 예쁩니다. 더 날렵해 보이고 슬릭해 보이고 매끈해 보여.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 있는 그릴 안쪽의 디자인. 이게 지금 엠팩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데 저 옆에 있는 거 기본형이거든? 이렇게 빗살 무늬가 자극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실물로 봐도 별로 적응이 안 됩니다. 이 빗살 무늬가 그 그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기에는 조금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예요. 오다 보니까 또 흰색이 되게 예뻐 보이네. 그리고 이제 옆모습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그 전에 BMW iX 전기차 있죠? 거기서 봤던 디자인 큐들을 거의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BMW가 가져가는 이 디자인 큐들이 조금 밋밋해져가지고 사람들이 호불호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실물로 보거나 전 차랑 딱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미래적인 느낌이 들고 신차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들이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 BMW X3는 그런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한 것 같아요. 언제나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차에서는 이런 비율들이 망가지기 마련인데 너무 딱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탠스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매끈해 보이고 뒷모습은 예전에 X3를 조금 더 발전시켜 놓은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가장 다른 점은 입체감에 있다. 이 뒷모습에서 그런 입체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램프도 한껏 찌푸린 형상으로 날렵하게 돼서 얇아지면서 조금 더 기술력을 자랑하는 동시에 입체감을 줘가지고 미래적인 느낌까지 한 번에 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굴곡 같은 것들도 한껏 더 입체감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실물을 봐야지 더 예쁘다는 느낌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굴곡들은 사진에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상당히 실물로는 예쁘다는 거. 그리고 크기가 막 극적으로 커진 건 아니라서 이 안에 트렁크 공간 같은 것들은 이전 X3랑 거의 비슷한 기조를 유지합니다. 뭐 원래도 X3가 사실 이 트렁크 공간이 넓었어. 그래서 활용도 같은 것들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 뒤쪽에 기울어지는 정도가 전보다는 조금 더 바짝 당겨져 와 있기 때문에 더 활용도는 오히려 위쪽으로 더 큰 짐을 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짐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먼저 탈 M50을 좀 둘러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 M50이 완성도가 더 높은 것 같아. 약간 M50을 위해서 기본형 저 빗살무늬 저런 느낌들을 희생시킨 느낌이 든달까? 빨리 와봐. 자, M50 디자인 큐들을 그냥 변화점들만 살펴보면은 그릴 디자인이 가장 커요. 빗살무늬 장식이 사라지고 이제 가로 형식의 디자인 큐를 넣어 놓으면서 이 디자인을 완성시켜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예쁘지 않습니까? 기본형 X3 사가지고도 이 그릴 디자인 바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M 배지도 달려 있고 전반적으로 이 그릴 하나 바뀌었다고 인상이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의외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M50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배기구 빵빵하게 뚫어져 있는 거, 이게 스포티한 감각을 빵 주고, 예전이랑 또 달라진 거는 이 배지 뒤에 M50 옛날 같으면은 I가 붙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기차 라인업이 새로 들어오면서 뒤에 붙었던 I 배지를 빼버렸습니다. 그거는 기본형도 마찬가지라서 이번에 20i가 아니고 X3 20으로만 가요. 자, 이번엔 X3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내 분위기가 이전하고 아주 많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어가는 부분들은 대시보드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요즘에 BMW가 가져가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겠죠.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그리고 14.9인치 어마어마하게 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까지 넣어놨다는 거, 그리고 하나로 이어 붙여놔가지고 첨단 느낌을 물씬 준다는 거. 여기서 근데 화려함을 더해주는 이미지들이 어트랙션 바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BMW가 많이 밀고 있잖아요. 우리가 7 시리즈랑 5 시리즈에서 먼저 보면서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 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바가 너무 길게 둘러져 있고 이게 막 시야를 방해할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딱 이 X3에서는 너무 적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토글 스위치가 있는 부분에 간단하게 둘러져 있고, 안쪽에는 클리어한 타입으로 해서 안쪽에 이런 무늬들도 넣어놨는데 이게 상당히 세련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졌을 때도 뭔가 거부감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뭔가 주얼리 박스 같이 이렇게 어트랙션 바를 더 넣어놨는데 굉장히 넓은 이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적이고, 이렇게 아무거나 잡동사니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도 활용도가 되게 좋고, 저녁에 어두울 때도 이 안쪽에 물건들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여기 문 봐봐. 잘 보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뭉치가 사용도가 되게 좋은데 X3 이름이 있고, 아래쪽에 이 자리 세팅해 놓은 거를 저장해 놓는 버튼이고, 이 위쪽에 있는 거 잠금 버튼이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에어컨 토출구입니다. 최신 BMW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있잖아. 이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에어컨이 나오는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건데 이게 이쪽 거는 여기에 달렸어. 똑같이 터치로 반응을 하는데 이거 조작하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심지어 여기 불빛 들어오는 부분이 약간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지 않고 조작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안에 개방감이 기존의 X3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데 있어요. 대시보드가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압축되어 있고, 여기 앞에 시야가 그만큼 더 확 트여져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근데 앞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실내 앉아있을 때 되게 거실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네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M50 퍼포먼스 모델 고성능 버전이기 때문에 다른 점은 뭐 전반적인 실내 구성이 되게 거뭇거뭇하게 어둑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것 정도가,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빨간색 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벨트. 이 줄, 이것도 감성이잖아요. 예쁩니다. 자, 그리고 2열 공간은 뭐 말해 뭐합니까? 이번에 플랫폼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공간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일단 소재 감각 같은 것들이 앞에서 이어져 오는 이런 패브릭 소재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 차 안에 패브릭 소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오히려 더 따뜻한 느낌 들고, 만졌을 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다는 거에 만족감을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 차간막 같은 거 여전히 잘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 조절 같은 것들, 터치로 돼 있는 것들 여전히 잘 돼 있고, 열선 시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천장에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이게 2열에 앉아있을 때 개방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천장이 이번에는 중간에 바 같은 게 없는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환기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천장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볼 수 있다는 거, 2열 공간 입장에서는 무조건 장점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막 이렇게 하늘을 넓게 바라보면서 창의성을 넓게 발휘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주는 통창입니다. 그러면은 창문 열리는 형은 아예 없나요? 창문 열리는 형이 없죠. 아예 없나요? 없습니다. 자, 신형 X3 지금 타고 있는 거는 M50 고성능 버전의 X3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X3 중에 가장 고성능 버전이에요. 일단 직렬 6기통 3리터짜리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수치적으로만 살펴보면은 이번에 398마력으로 이전 대비 11마력 정도의 출력 상승을 가져왔는데, 이상하게 정지가속 성능을 살펴보니까 0.1초가 느려졌습니다. 4.6초의 정지가속 성능을 갖게 된 건데, 근데 마력수가 늘어났는데 왜 속도가 줄었을까? 아무래도 이 차의 크기가 전반
전반적으로 커졌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실 11마력이 느껴질 리는 없겠지만 밟아보자. 살짝. 참고로 말하지만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다시 조금만 줄였다가 반응도 빠르고 쭉 반응이 진짜 빠르다. 여러분, 이게 수치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X3 M40i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M50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드러나는데, 이게 전체 라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전부 다 얹혀졌단 말이에요. 한 10마력, 15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동안 엔진을 갉아먹던 요소들, 에어컨 컴프레셔 같은 것들을 돌릴 때 엔진의 출력을 갉아먹는데, 이거를 전기 모터가 대신하게 만듭니다. 엔진의 출력을 갉아먹던 요소들이 사라지니까 그만큼 출력을 쏟아내는데 엔진의 힘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 모터의 출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엔진의 단점이 뭡니까? 초반에 토크가 맹맹하다는 거예요. RPM이 너무 적을 때 출력을 곧장 쏟아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모터는 언제 어느 순간부터 최고 출력을 쏟아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작은 엔진이 그 초반의 가속 영역을 조금이나마 메워주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한 번 더 해봐. 이게 진짜 한 번 모터가 쭉 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진이 들어오니까 이게 가속 페달의 감각적인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는 거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요. 별거 아닌데 되게 감동적이네. 이렇게 반응 빠르고 충분한 출력으로 밀어주는데 수치적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이 차가 가지고 있는 350마력 이상의 출력, 거의 400마력에 다다르는 출력이 체감적으로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직렬 6기통이다 보니까 되게 부드럽네. 아, 이거 항상 이런 말 하기 싫은데 BMW 6기통 엔진은 좀 남다릅니다. 요즘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넘어가는 흐름에 맞춰가지고 더 이상의 파워트레인 개발을 거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BMW 직렬 6기통 엔진은 서서히 이 질감 자체가 발전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엔진에서 만들어진 출력이 바퀴까지 전해질 때 구동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거의 생략된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도로 위를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엔진의 질감, 소리가 기가 막히는데, 이거 S로 좀 바꿔가지고 수동 변속기로 RPM을 띄워볼게요. 지금 3000rpm, 그리고 4000rpm, 3500rpm부터 엔진의 소리가 붕 하고 커지네. 이게 RPM을 더 높여가지고 4000rpm, 그리고 4300rpm쯤을 지나가면 이제 막 고동치는 그런 감각이 온다. 배기음도 살아나요. 그리고 조금 더 높여가지고 5500rpm. 야, 엔진 질감 너무 부드럽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엔진음 그리고 배기음 조화를 이루는데, 이게 BMW다 싶다니까요. 이제 레드존을 찍게 되는 6500rpm까지 쭉 갔을 땐, 아니 어떻게 레드존을 찍는 이 순간까지도 7000rpm까지 다다르는데, 소리 봐, 이 매끄러운 질감 봐. 아마 많은 분들이 차를 운전할 때 이 RPM이 3000rpm 이상으로 뛰는 거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진의 질감이 너무 거칠어지고 소리가 되게 커지다 보니까 차에 뭔가 무리가 가는 거 아닌가? 나는 얌전하게 보는데 고RPM 쓸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인식들이 사실 그런 거친 질감에서 오는 반사적인 부작용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잘 만든 엔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직렬 6기통 엔진 같은 경우가 잘 만든 엔진이고, 이런 엔진의 고회전 질감을 느꼈을 때는 그런 인식을 깨부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 좀 가까운 BMW 매장 가가지고 이 6기통 엔진만큼은 한 번쯤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기 전에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꼭 한번 추천드려요. 근데 뭐 유일하게 아쉽다는 거는 출력 상승을 조금 더 극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단지 이 출력 상승분은 0.1초가 줄어든 그 수치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냥 거의 이전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초반 가속 영역에서 조금 감각적으로 한 번 더 빠르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파워트레인이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은 감각을 준다, 그렇게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하체 세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차 같은 M50 그리고 M40 그리고 M60 라인들 이런 친구들을 만들 때 하체 세팅을 생각보다 과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기본 세팅에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상 주행에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X3 이 M50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요즘에 BMW가 가져가는 M 퍼포먼스 하체 세팅 법인데, 여기에 여러분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가변 댐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기존의 X3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나긋함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딱 바꿨을 때 보세요. 여기에 개별 설정 보면은 서스펜션 감각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댐핑, 컴포트가 아까 거였고 이번에는 스포츠로 바꿔보면 이제 이렇게 빨리 바뀌어. 이제 우리가 예전에 M 퍼포먼스에서 느꼈던 그런 단단한 하체 세팅을 이런 환경에서 이 모드를 바꾸자마자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노면이 갑자기 좀 안 좋은 구간을 지나왔는데 갑자기 노면을 다 긁으면서 다녀. 오우, 확 느껴지지? 이게 최근에 이제 BMW가 가져가는 M 퍼포먼스 라인들의 하체 세팅법인데, BMW가 여러분 예전부터 좀 그런 걸 추구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 SUV처럼 그냥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다가 이제 내가 좀 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스포츠 모드를 한번 누르면 차의 야성미가 확 살아나는 그런 세팅들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야노스적인 이중적인 면모들을 이제 이 M 퍼포먼스 라인까지 확장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게 바로 이런 데서 있습니다. 차의 활용도가 확 늘어나요. 솔직히 이전에 M 퍼포먼스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태우고 다닐 때 조금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내가 성능을 위해서 X3를 탔는데 이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면은 내가 운전하는 차 타기 싫거든요. 분명히 X3M 같은 거 나중에 낼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고성능 쪽에 부담스럽게 맞닿아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렇게 양면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X3 M50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편하면서 잘 달리는 거니까. BMW X3 xDrive 20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될 X3를 지금 제가 타고 있어요. xDrive 20 트림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은 이제 4기통으로 내려오죠.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있고 최고 출력은 190마력입니다. 이 4기통 엔진, BMW 4기통 엔진은 진짜 남다른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아서 RPM을 높여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요즘 BMW 4기통 엔진 뭘 이렇게 잘 만드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매끄럽고 부드러운, 심지어 소리까지도 튜닝이 잘 되는 그런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게 RPM을 낮춘 상태에서 크루징하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질감 있잖아요. 제가 가속 페달 잠깐 떼볼게요. 와, 도로 위를 흘러가는 느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차를 탈 때와 그렇지 않은 차를 탈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이 파워트레인 질감에 있는데, 엔진에서 만들어진 출력이 변속기를 지나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지나온 다음에 이제 바퀴로 전해지는데, 그런 출력이 전달되는 과정들에서 출력 손실이 느껴지기 마련이고 저항감들이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지금 BMW가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의 감각은 그런 게 약간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약간 내연기관 넣어놨다고 말을 해놓고 정작 실제로 돌아가는 건 전기 모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파워트레인 질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BMW가 이 엔진의 질감이나 감각적인 측면, 부드럽고 나긋하게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BMW에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운전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래서 엔진의 소리도 또 적당히 재밌게 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약간 치트키 같은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RPM을 수동 변속기로 바꿔서 뛰어갈 때, 아까 M50도 그랬어. 근데 M50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 4기통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RPM이 올라갈 때 엔진 소리 들리나? 이 RPM이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고동감, 적당한 진동감, 이게 우리가 그동안 4기통 엔진에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들을 와장창 깨부숴버리는 그런 소리와 질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좀 황당해.
RPM 더 높여볼까? 6000rpm까지 쭉 봐봐, 소리가 더 좋아져. 요즘 BMW 이 파워트레인은 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발전한 형태의 4기통 엔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기음도 지금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4기통 타는 느낌이 진짜로 더 안 들어요. 근데 하지만 유일한 단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차의 출력이 지금 190마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출력이 이 덩치를 이끌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수치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속도가 좀 붙어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 밟아서 앞차를 추월하거나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아쉬움을 토로할 일이 없긴 한데 지금 X3 2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치적으로도 약간 아쉬운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달려나가는데 8.5초의 시간이 듭니다. 이게 BMW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수치예요. 그러니까 한 20마력 정도만 더 높은 출력을 가졌으면 더없이 좋겠다, 만족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10% 정도의 출력만 더 상승을 시켜놓는다면은 더없이 만족스러운 파워트레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가장 좋아진 점 하나만 딱 꼽자면은 엔진의 반응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원래도 좋았던 반응성을 완전 직관적으로 바꿔놨어요.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전기 모터가 먼저 개입을 하면서 앞으로 차를 툭 밀어주는 이런 느낌들, 이게 이번에 X3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체 감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X3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전의 X3 하체 감각은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좀 단단했어. 너무 단단했어. 무게중심이 올라갔는데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면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약간 멀미를 일으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게 M 서스펜션을 가진 X3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는데 지금 제가 탄 차가 딱 그런 경우죠. 분명히 여기에는 지금 M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차체의 거동이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동시에 전과 다른 나긋함이 살아있고 그런 불쾌한 잔진동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에서 이거 세팅값을 드디어 완벽하게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X3 살 때 가족들하고 타는 빈도수가 많다면 저는 과감하게 가장 기본형을 고르라, 엠팩을 빼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X3 같은 경우에는 M 패키지 당당하게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차로 변경 같은 거를 좀 급격하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런 구간 잠깐 앞차의 간격을 벌린 다음에 잠깐 가속 페달 밟으면서 쭉 이 횡가속을 느껴보는 거, 이런 순간에도 운전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BMW거든요. 이거 지금 시내 구간 빠져나가면서 타면 탈수록 이 하체 감각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진짜 일상용에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BMW 타시는 분들은 내가 SUV를 타든 승용차, 세단 같은 것들을 타든 언제나 바라는 수준의 운동 성능이 있어요. 단순히 고급스럽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BMW가 가지는 가치는 운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성능도 뒷받침돼야 된다는 건데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운전 재미를 쌓아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지금 이 X3 M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 같은 것들은 충분히 그런 BMW를 사는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영역에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형 X드라이브 20부터 고성능 버전인 M50까지 시승하는 걸 함께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그냥 선택의 폭을 늘렸다. 이 X드라이브 20 같은 경우에는 6,890만 원부터 시작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어요. 6천만 원대의 X3 되게 오랜만에 보시지 않습니까? 전보다 110만 원 정도 줄어든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차의 중간 트림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대 가격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트림 같은 경우에는 7,99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늘려놨어요. 이거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X3를 진짜 많이 팔고 싶다는 의중이 드러났다는 걸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디젤 엔진은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디젤 엔진도 들어옵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이 7,27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장 높은 트림 같은 경우에는 7,890만 원까지 선택의 폭을 늘려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가장 높은 트림, 고성능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M50 그 친구는 9,99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어요. 이 전보다 100만 원 정도 오른 가격표를 붙이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번에 가장 가성비로 뽑고 싶은 트림이 딱 두 가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 엑스드라이브 20 M 패키지 버전이랑 M50 가장 높은 트림 9,990만 원짜리의 X3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40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넣어가지고 일상 영역에서는 편하게 탈 수 있고, 또 고성능 영역에서는 버튼 한 번만으로 스포츠카처럼 바뀐다는 거, 이게 저는 오늘 시승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보다 단순히 100만 원밖에 안 비쌌지만 한 차에 담을 수 있는, 한 번에 두 차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아무튼 정리하면은 이번 X3 완성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이거 실물 보시면은 호불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릴이 약간 호불호가 있다는 거는 나중에 교체해버리면 되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시승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신 점들이 더 있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급하게 타느라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시승차를 또 구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한 시승기를 전해드릴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